세계적인 건축가 가우디. 그는 단순히 공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더욱 인간답게 만드는 건축 설계를 생각했습니다. 나우 건축은 인체공학적이고 친환경적인 설계로 건축 진화의 신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나우와 함께 생각한 Think Now. 같은 부지라 하더라도 설계자에 따라 그 가치와 개발 이익은 하늘과 땅 차이만큼 달라집니다. 최고를 원하신다면 재건축 재개발 국내 1위 설계회사인 나우와 만나십시오. 나우는 빠릅니다. 저희 나우 건축은 재건축 재개발의 수많은 경험과 노하우, 특화된 시스템으로 설계를 빠르게 추진할 수 있습니다. 나우는 확실합니다. 현실에 입각한 강력한 업무 추진력으로 더 큰 개발 이익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나우는 다릅니다. 1994년에 설립된 나우 건축은 재건축 재개발 상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체계적인 기획에서 감리까지 원스톱으로 설계할 수 있는 조직으로서 프로젝트 딜리버리 시스템, 이중 체크 프로그램 등 합리적인 업무 추진력과 과학적인 설계 검증을 통한 신속하고 오차없는 설계를 약속드립니다. 나와 함께 성공하라. Succeed Now. 전국 90여 개 사업자, 8만여 세대의 성공 신화를 창조해온 나우. 나우만의 놀라운 실적을 확인하면 선택의 이유는 더욱 분명해집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개최한 주택설계 기술경진대회에서 창의적인 기술 제안으로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나우는 강남을 대표하는 반포 3주구를 비롯해 강남 중심의 얼굴을 바꿔놓은 청담 3위 아파트, 강북지역의 상징이 된 성수동 서울숲아파트, 그리고 경기 남부의 랜드마크로 떠오를 수원 컨벤션센터, 인천 청라지구 롯데캐슬 주상복합 및 M2블록 복합개발까지 나우는 랜드마크를 만듭니다. 나우의 월등한 재건축 수행 능력은 서울 및 수도권은 물론 부산, 창원, 대구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 성공 신화를 이어가고 있으며 고객에게 최상의 만족을 선사하는 재건축 정비사업 파트너로서 최고의 가치를 창조합니다. 특히 강남 핵심 지역인 청담 3위 아파트는 까다로운 조합의 요구를 만족시킨 아름다운 설계로 서울시 우수 디자인으로 선정되는 등 경쟁이 치열한 서울 강남에서도 월등한 실력을 입증한 바 있습니다. 성수일가 서울숲 아파트는 서울시 심의 기준에 부합되는 나우만의 독창적인 설계로 서울시 최초 우수 디자인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단일 단지로서는 최대 규모의 10만여 평의 부지에 5,239세대로 이어지는 화명주공 재건축은 나우 단독의 완벽한 설계로 순조롭게 공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재개발 사업에서도 나우는 독보적입니다. 서울 서부 지역의 대표적인 주거단지로 거듭나고 있는 노량진 축진지구 3구역, 6구역을 비롯해 재개발 공모를 통해 당선된 부산 거제 1구역, 창의적인 디자인으로 54층 높이 지정을 이끌어낸 부산의 관문 대평 1구역 정비사업 및 영동 3구역 도시환경 정비사업, 그리고 서울 강동 최대의 도심복합 프로젝트인 천호 3구역 도시환경 정비사업은 나우만의 탁월한 역량을 더욱 돋보이게 해줍니다. 이외에도 수색촉진 6구역, 미아 3구역, 성북 2구역, 장위 11구역, 광명촉진지구 2R구역, 광주 합동 3, 4구역 등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분야에서 그 능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서울의 중심지 을지로 금융특구 지역에 위치한 서울 명동 3구역 도시환경 정비 사업은
일형 도심복합 개발의 대표적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나우와 함께 시작하라. Act Now. 사후 품질 보증, 더 나아가 끝까지 책임지는 무한 책임 설계는 저희 나우만의 서비스 정신입니다. 나우는 지금까지 앞으로도 고객과의 약속을 소중히 지켜갈 것입니다. 성공을 원하십니까? 선택은 나우입니다. 건축업계의 콜럼버스, 바로 나우 건축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나우도민 건축에서 리모델링 설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성국 이사입니다. 오늘은 저희 철산한신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설명을 좀 시작하겠습니다. 대지 현황입니다. 현재 한신 아파트의 현재 지금 용적률이 292% 되어 있고요. 1,568세대의 대단지입니다. 그리고 세대당 주차는 0.63대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저희 팀에서 이제 의뢰를 받았을 때 우리가 주변 조사를 해봤습니다. 했을 때 지하철 철산역에서 한 10분 정도 거리에 있는 역세권에 있고요. 그리고 안양천 철산공은 자연 친화적인 그런 단지입니다. 그리고 교육, 문화, 생활편이 있어 잘 지금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저희가 아파트의 가치를 판단할 때 입지를 상당히 중요시 합니다. 그 입지를 판단하는 요소가 한 3가지 정도입니다. 이게 바로 역세권, 하세권, sub세권입니다. 이 3가지 입지 조건이면 대한민국 어디에도 내놔도 빠지지 않는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런 프리미엄 입지 조건을 이 철산 한신 아파트는 다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지금 시간이 좀 오래되다 보니까 단조로운 외관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주차 공간이 아까 0.62대 1대가 안 됩니다. 세대랑 협소한 주차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낡은 부대 공유 시설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목숨 배관들이 이제 녹슬기 시작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바로 철산 아파트의 현실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이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상당히 시급하다, 빨리 리모델링 해야 된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리모델링을 해야 될까라는 전략을 가지고 저희가 생각했을 때 한 3가지 정도 저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여기 전략은 3가지입니다. 우선 가치적인 부분입니다. 우리가 전용 면적 리모델링에서 다들 아시겠지만 전용 구민주택 이하 구면은 이제 전용 면적이 40% 그 이상, 그러니까 85 이상은 30%를 늘릴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 철산하신 아파트는 전용 면적이 전부 다 85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용 면적의 30%를 늘릴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일반 분양분 반 정도 15%를 일반 분양분으로 전환해서 내 분담금을 줄이는 역할로 하고 나머지 15%는 내 자산을 늘리는 형태로 배분을 해서 합리적인 면적 배분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의 법적 1568세대의 법적 15% 이상을 저희가 TDR을 일반 분양분으로 늘릴 수 있는데 235%를 전부 다 찾는 그런 방법으로 부담금을 줄이는 그런 방법으로 저희가 계획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게스트하우스, 조망 특화 세대, 탑플로어 특화 등을 해서 일반 분양분 세대가 가장 잘 분양될 수 있도록 그런 특화 전략으로 저희가 계획할 예정이 있고요. 커뮤니티 시설은 스카이 커뮤니티라든가 플로트 특화 등을 이용해서 이익은 최대로, 부담은 최소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가 계획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적인 부분입니다. 현재 오래된 평형을 있다 보니까 수납 공간이 넓은 평형임에도 불구하고 수납 공간이 상당히 부족하실 겁니다. 그런 수납 공간을 많이 저희 계획을 하고 그리고 가변성이 좀 떨어집니다. 공간의 가변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가변성 있는 공간을 저희가 제한을 드릴 예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단지를 필로티로 해서 한 개층 올릴 겁니다. 그리고 지상에 있던 주차장은 전부 100% 지하화해서 지상은 공원을 꾸미면서 쾌적하고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안전한 단지로 저희가 꾸밀 예정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은 누구랑 해야 될까? 전문성이죠. 저희 나우고잉 건축은 18,000세대 이상의 계획을 지금 리모델링을 지금 수행하고 있고요. 청담동 모의비는 준공을 해서 지금 현재 준공했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금 공사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백호성 부차 아파트 리모델링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저희가 많은 그 노하우를 가지고 또 이루어진 그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전문가 집단과 건설사들 간의 그런 긴밀한 네트워크로 저희가 그 성공적인 사업을 이끌어 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건축 계획적인 부분입니다. 대추호입니다. 현재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전동을 이제 필로티에서 한계층을 뚫을 겁니다. 그리고 지상 주차장 없어지고 전부 지어할 예정이 있고 지상에는 조경으로 꾸며서 쾌적한 단지로 바꿔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우리가 단지 내 도로로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도로로 되어 있는데 여기를 일부 저희가 차량 출입 부분만 빼고는 전부 공원화해서 저희가 계획을 제안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R1입니다. 저희가 별동 중축으로 계획을 했을 때는 전체 보시면은 이게 이제 수직 중축을 했을 때는 136세대, 별동 99세대에서 수직 중축할 때는 기존의 동에서 내가 1조라든가 프라이버시가 침해 안 받는 곳에서 수직 중축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는 이쪽, 북쪽하고 첨단 쪽으로 해서 전부 수직 중축과 별동 중축을 혼용을 해서 일단 계획한 게 R1입니다. R2는 저희가 전동을, 그러니까 전체 이제 R2는 이제 별동으로 전부 다 100% 별동으로 일반 분양을 찾는 그런 방향이고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보이시는 이제 101동부터 105동까지는 1000별 있습니다. 아까 그 입지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학세권, 역세권, 습세권이라고 그랬는데 그중 하나를 더 추가하자면 조망권입니다. 아파트 가치를 높이는. 그래서 이 부분 안양천분 쪽으로는 이제 조망형으로 해서 도실의 방향을 뒤집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계획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106동과 101동, 2동으로 해서 스카이 커뮤니티를 저희가 계획할 예정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철산대교에서 이 사거리에서 가장 눈에 띄는 이 상부에는 전체 우리 한신 아파트를 그 광명 최고의 그 랜드마크로 만들어준 커뮤니티, 그 스카이 커뮤니티를 크게 저희가 계획을 하고 이쪽 부분에는 이제 지하에 또 커뮤니티를 계획을 해서 양쪽으로 크게 두 군데 커뮤니티를 계획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주출입구 이 부분에는 이런 시그니처 문주를 그 디자인해서 저희가 가장 특색 있는 그런 가치를 높여주는 그런 문주를 저희가 계획할 예정이 있습니다. 개요입니다. 건축 개요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그 15%의 전용 면적을 늘렸을 때 전용 면적 89가 103 이거는 저희가 그냥 제안을 드린 겁니다. 129가 150입니다. 그리고 일반 분양분은 별동으로 일단은 저희가 계획했을 때는 34분양 84로 235세대를 맞췄고 주차는 세대당 1.5대를 목표로 저희가 계획할 예정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기존에 현재는 이제 2.3m의 주차폭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2.5m의 주차폭으로 변경해서 현행법에 맞춰서 1.5대를 찾는 목표로 저희가 계획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단위 세대를 이제 한번 분석해봤습니다. 기존에 보시면은 전용 89제곱미터가 투베이로 되어 있습니다. 투베이로 되어 있는데 그 거실과 안방이 거의 1대1입니다. 예전에는 안방, 생활의 중심이 안방이었습니다. 손님용을 안방으로 모시고 하다 보니까 안방이 커야 됐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생활 중심이 거실로 바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동에서 증가를 보니까 기존의 구조를 거의 다 살렸더라고요. 이렇게 했을 때는 크게 이 모델링을 하는 그런 효과가 떨어진다라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을 드리는 안이 보시는 바와 같이 기존의 계단 힐실이 있던 부분을 이용해서 저희가 1.2m 정도를 폭을 키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거실로 키워서 생활의 중심이 거실로 바뀌었기 때문에 거실의 폭을 저희가 이 평양에 맞는
40평대에 맞는 저희가 거실의 폭을 확보하고 그 거실은 주방과 통합을 해서 개방감을 더욱더 많이 느낄 수 있도록 저희가 계획할 예정이 있고 안방에는 드레스룸과 부부욕실 설치해서 마스터존의 기능을 좀 강화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용도실, 팬트리, 그리고 현관 창고 등을 이용해서 수납 공간을 최대한 많이 저희가 확보할 예정이 있고 북측으로는 멀티룸, 다변성이 있는 공간을 이용해서 침실이라든가 방으로 쓸 수 있는 이런 형태의 북쪽의 침실을 계획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기존에 129, 전용 129제곱미터입니다. 여기는 이제 3베드가 있습니다. 3베드도 마찬가지로 거실과 안방의 크기가 1대1입니다. 그리고 이 거실은 주방과 절곡된 형태로 되어 있다 보니까 개방감을 느낄 수 없이 거실에서는 조금 흡수한 그런 공간감을 느꼈을 겁니다. 그런데 동에서 증거함을 봐도 그대로의 내력도를 살렸습니다. 크게 변화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마찬가지입니다. 3베이면서 그 기존의 그 최대한 면적 배분으로 이용해서 저희가 보시는 바와 같이 거실을 좀 더 키웠습니다. 거실을 키우고 3베이로 구성을 하면서 안방은 멀티룸, 드레스룸 등의 말스도존을 되게 강화했고요. 거실은 주방과 연결해서 개방하면 더욱더 많이 바뀌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북쪽으로 현관 창고, 수납 공간 충분히 넣었고요. 그리고 북측으로는 멀티룸, 침실 등을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 가능한데, 둘 다 가능한데 저희가 우선적으로는 그 현재 전용 이제 129가 150 왔을 때 세대 분량을 저희가 제한해봅니다. 두 가지 정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남쪽 베이가 있는 3베이에서 한 부분을 이용해서 원룸을 임대를 주고 나머지 부분을 전체가 주인세대가 사는 그런 형태의 세대 분량을 할 수가 있고요. 남북으로 나누는 겁니다. 남북으로 나눠서 전체적으로 남쪽으로는 주인세대, 북쪽으로는 임대세대를 두는 형태로 그 세대 분량을 저희가 제한 드릴 수 있고 이게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전체 동을 다 1층 한 개층 필로티를 띄웁니다. 그럼 그 필로티 공간을 어떻게 사용할까라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이게 지금 장원동에 있는 리얼스테이트입니다. 내년 리얼스테이트 실제입니다. 여기에 부대 복리 시설이라든가 이런 휴게 공간으로도 쓸 수 있고 지상 주차장이 없어지는 그 지상에는 이런 테마 정원으로 바뀔 그런 예정이 있습니다. 앞서 제가 제안드린 스카이 커뮤니티의 그 평면도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 가지 주민들이 원하시는 대로, 조합원님들이 원하시는 대로 저희가 다 바꿀 수 있고요. 여기는 대체적으로 저희는 스카이 로드라든가 스카이 가든, 피트니스, 컨시어지 서비스까지 활용하시고 천변이 되게 그 조망이 좋기 때문에 천변 쪽으로 스카이 커뮤니티를 계획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는 전체적으로 저희가 100% 지하 주차했습니다. 그래서 내 집에서 현관을 열고 문 열고 바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주차로 출입할 수 있는 형태로 저희가 계획을 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법이 바뀌었습니다. 2.5m 이상의 주차폭을 이용해서 저희가 1.5대를 목표로 계획할 예정이 있고 그중에 한 30%는 2.7m의 왕복형 주차를 계획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리모델링이지만 신축에 들어가는 모든 설비 시스템들은 다 들어갑니다. 지하 주차장은 지상에 차가 안 다니기 때문에 택배차가 이용할 수 있도록 2.7m의 높이를 확보를 할 예정이고 인식 시스템이라든가 전기 자동차 그런 공기순환 시스템 충분히 다 적용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설비입니다. 설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모델링이다 보니까 구조적인 한계는 있지만은 설비라든가 나머지 다른 부분들은 전부 신축과 동일한 그 이상의 최신의 그 스펙을 다 저희가 계획할 예정이 있습니다. 가장 좀 이슈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 차단 시스템 도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IoT라든가 에너지 절약, 소음 방지 시스템 다 적용할 예정이고요. 가장 인기가 많습니다. 세대 내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하는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들고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아도 바로 세대 내에서 볼 수 있는 이런 시스템까지도 다 충분히 반영이 가능합니다. 저희 나오고 있는 것들의 모델링 특징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현재 다락성형 아파트는 2,374세대 되어 있고 현재 동의석은 한 75% 정도 그래서 11월 달에 조합 설립 인가 코엑스에서
조합설립 창립총회 예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옥수 흑동 아파트 1000세대가 넘는 규모입니다. 현재 서울시 건축 심의를 지금 하고 있고요. 여기는 백호수 노차 아파트, 말씀드린 대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금 공사 중인 그런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청담 냉면 놀부, 그리고 리모델링에서 가장 성공적인 예라고 할 수 있는 놀부 아파트도 저희가 다 설계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광성 현대 아파트도 저희가 계획을 해서 조합 설립했고요. 지금 시공사 선정 지금 중에 있고, 자영수 아파트도 마찬가지로 지금 시공사 선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호백산 아파트 용의소 65% 얻었습니다. 오신방 대구도 1700세대, 그리고 이수 동신동 아파트 용의소 진구 중입니다. 4000세대가 넘습니다. 매단 중.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지금 거의 지금 서울시 위주인데요. 리모델링 실적이 지금 전국 1위입니다. 18,000세대 이상 저희가 지금 했고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저희가 일반 건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잠실 주동기자 무대 국제연상 저희가 당선했고요. 한천 주변 국제연상입니다. 저희가 당선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하고 있고요. 인천 제2여객터미널 저희가 당선돼서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 거의 12월에 끝이 납니다. 그리고 마포 마이스, 그리고 창원 마산 야구장까지도 저희는 설계하는 회사입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리면서 왜 저희 나우동일 선택을 해야 되냐고 제가 이유를 한번 적어봤습니다. 우선 저희 나우동일 건축은 투명하고 깨끗합니다. 절대 저희는 어떤 청탁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자유롭고, 두 번째, 저희 리모델링 설계 특별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가장 많은 실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많은 주민들의 니즈를 저희는 데이터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다 해결하는 방법으로 제가 설계를 해왔기 때문에 철산 한신 아파트에서 원하는 모든 것들을 저희가 맞춤형으로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한 500명 되는 회사다 보니까 건설사에 좀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본부장님과 계시지만 저희는 그 건설사들과 대안설계라든가 텀키 같은 거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종속대에서 그렇게 설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항상 조합의 설계만 하기 때문에 조합의 입장에서 건설사와 1대1로 파트너로서 저희는 대화하고 최대한 조합의 의견을 반영된 설계를 저희는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광명시 정비사 비너가 업무 최다 수행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광명 철산 4단지, 광명 2화 재개발, 광명 9화, 그리고 철산 8구단지, 광명 10화, 그리고 광명 역세권 주상 복합 3블럭, 4블럭 저희가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이로 인해서 저희가 만들어진 광명시와의 끈끈한 네트워크로 인해서 가장 빠른 인허가 저희가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조합원분들의 의견에 귀를 듭니다. 맞춤형 설계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건설사의 시공성이 아닌 조합원님들이 원하는 맞춤형 설계로 귀를 기울이고 저희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또 저희 나우동일 건축은 설계 사무실, 국내 설계 사무실 중에서 유일하게 리모델링 전담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리모델링만 설계하는 전담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쌓인 노하우로 저희 철산 한신 아파트의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저희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이건 저희가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짧게 한번 저희가 철산 한신 아파트 3D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여기다가 준비하라고 가르친 지한 3일에서 5일 정도도 안 된 것 같은데. 와. 그게 그 조직의 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800세대에 맞는 그런 조직을 갖춘 회사가 설계를 해야 됩니다. 제가 언제 이거 연락이 제가 3일에서 5일 예,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마음에 들었었는데 교정했었거든요. 왜냐하면 뭐하는 좀 설계를 한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여기가 상당히 좀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수직중축 인허가 한 단지가 있나요? 인허가까지 만개가? 저희는 이제 일단 매트 기출 때 옥수국동 같은 경우는 옥수국동 아파트 같은 네. 경우는 저희가 매트 기출 때 저희가 일단은 안전성 검토를 통과했고요. 그 전에 이제 그 우리가 법이 바뀌기 전에 거기서 진행 기초예요? 예, 진행 기출. 그래서 저희가 안전성 검토 다 지금 통과했고 예, 진행하고 인허가까지 나온 단지는 있어요? 저희가 거기 안전성도 그 전에는 저희가 인허가 내는 단지들이 좀 있는데 그 이후로는 지금 진해력 기초가 보고에 준비라고 이제 좀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파일 기초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단지가 파일 기초 네. 같이 뭐 아마 파일 기초일 것 같은데 저희 네. 단지는 그러니까 수직중축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수직중축 인허가에 대해서 자신하냐고 물어보면 당연히 자신한다고 네, 하겠지만 자신하는 부분이 많이 더 나왔습니다. 많이 더 나왔습니다. 그 굉장히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타임 기술일 때는 굉장히 좀 안전성 할 때 이미지들이 나오고 있고 좀 지연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설산화 세대 자료는 특히 제한적입니다. 기존 도면이라든지 네. 이런 기존의 사항들을 충분히 보고 답을 드리는 게 사실은 아니 이제 저는 예. 이제 파일 기초가 아마 기존에 파일을 박았으니까 아마 당연히 파일 기초로 검토가 되는 이제 저희 단지를 가지고 이야기는 타 단지의 그런 파일 기초일 때 인허가가 이렇게 인허가까지 난 사례는 현재는 없다고 제가 들어서 네, 맞습니다. 없고요. 기술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사실은. 기술적으로는 저희가 충분히 검토하고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게 검증하는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안전성 검토를 검증하는 기관이 건설기술연구원하고 시설안전공단입니다. 여기서 자기들의 그 검토 기간 그 기준을 갖다가 확신을 못하는 거지 기술적으로는 저희는 문제가 없다고. 이제 그거를 그 사람들이 검토를 해보고 이거를 통과시키게끔 만들어주는 거는 설계사가 뭐 그런 데이터나 뭐 이런 구조적인 이런 것들을 이 사람들이 검토한 사람이 봤을 때 네. 문제 없다라고 그 증명을 시켜야 되는 게 설계사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거를 저는 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물론 당연히 가능하다고 하겠지만 현재 사례가 없기 때문에 사례가 없습니다. 혹시 저희가 수직중축 가게 되면 마지막에 그 발목이 잡혀가지고 기간이 엄청 길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드리는 질문이거든요. 저희가 말씀드린 게 그런 부분입니다. 기술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 기관 거기에 대해서 대단체를 해주는 기관들이 사실 충동을 하고 있어요. 서로 떠넘기게 하고 있습니다. 책임에 대한 거죠. 그 부분에 떠넘기게 하는 부분을 저희가 개런티하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리모델링 설계를 하는 회사들이라든지 기술적인 되는데 그걸 검토하는 데서 지금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 계속 그 압력들이 들어가고 필요성에 대한 사실은 지내려가지고 하지 말라냐 이런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건 정책적인 부분들하고 같이 맞물려야 그럼 돼요. 지금 추진하고 있는 단지 중에 수직으로 가서 파일 기초인 단지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단지, 하고 있는 단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단지에서는 거의 파일 기초는 사실은 별도로 많이 좀 하고 있습니다. 조합 쪽에서. 그 인허가적인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기존동에 수직으로 올리면 하나도 없네요, 현재는. 한계층 정도는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그렇죠. 해서 한계층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뭐 수행하고 있는 것 중에서 조합들이 먼저 그쪽을 이제 수평으로 가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 리스크 낭비 이제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두 가지죠. 리스크를 인허가상에서 아직 확답을 안 주는 리스크에 대한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스위징 쪽으로 3계층에 있을 때 공사비가 올라갔을 때 한참 진행하다 보면 이제 돈을 계산하게 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모든 걸 다 쏟아붓고 싶고 그러니까 그 두 가지 경제적인 부분들이 같이 맞물려서 좀 안전하게 가자고 하는 거는
가평구에서 이거 무조건 된다 이렇게 했을 때 나중에 조합에 대한 부담감들이 많이 커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좀 공사비에 대한 부분들, 인허가에서 누르는 부분들 이걸 감안해서 결정으로 했을 때는 좀 안정적으로 가자. 그리고 인허가에서 틀린다는 좀 더 공격적으로 가자. 이렇게 보면 현재는 어쨌든 수직으로 가는 거는 현재는 어쨌든 없네요. 예, 그럼 저희가 만약 정책적인 변환이 있다면 저희는 빨리 저희가 대응해서 조합이 원하는 대로 저희는 설계를 갖다 바꿀 수 있는 그런 자신이 있습니다. 제가 더 질문 드려도 될까요? 네. 아까도 좀 앞부산에도 여쭤봤는데 아까 그 CP 보니까 멋있긴 해요. 멋있고 좋은데 저희는 이제 디자인도 멋지고 뭐 아주 진짜 랜드마크적인 그런 훌륭한 설계가 돼서 좋은 작품이 나오면 좋은데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공사비에 대해서 저희가 그냥 지나칠 수 없거든요. 저렇게 정말 멋있게 만들었는데 저희가 예상하는 공사비가 뭐 예를 들어 평당 450만 원인데 입찰했는데 뭐 550만 원으로 들어와 버리면 이제 저렇게 멋있게 해도 사실 무용지물이거든요. 다 그거를 또 뭐 공사비 맞추려고 뭐 디자인 뭐 이렇게 다 빼다 보면 이 작품대로 또 안 나올 경우도 있는데 나중에 이제 설계사가 이렇게 선정이 돼서 조합하고 어떤 이제 디자인 같은 협의를 할 때 예상 공사비에 대해서 그런 원가 관리를 지금 이 설계대로 하면 예상 공사비가 평당 얼마쯤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대응을 해주고 할 수 있는지. 사실 저희가 지금 그거를 예상 공사비를 저희 조합에서는 뽑을 수가 없거든요. 그걸 누군가가 대응을 해줘서 그래야지 저희가 이제 아무튼 뭐 설계가 멋지면 보기에는 좋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고 싶어 하고 그렇지만 너무 비싸면 못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 디자인은 대략 얼마 정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서로 이야기가 돼야지 좀 공사비를 맞추려고 좀 과한 것들을 좀 빼고 이런 협의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설계사에서 예산 공개할 때까지 다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지 그걸 좀 여쭤보고 싶어요. 원래 뭐 서울시 같은 경우는 재건축을 할 때 재건축을 예를 들면 이제 재건축을 할 때 우리가 인허가가 다 끝난 과정에서 하다 보니까 거기서는 이제 저희가 내역을 갖다가 어느 정도 이제 제안을 드리는데 리모델링에서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시공사를 먼저 좀 뽑지 않습니까? 그 계획 설계를 가지고 그게 거의 경기도 재건축도 비슷합니다. 정비 계획 가지고 지금 시공사를 뽑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재건축에서도 경기도에서는 이렇게 내역을 우선적으로 그 내역을 먼저 제시하지는 않고요. 추후에 우리가 현재 계획안이 이제 된다면 어느 정도 잡히면 저희가 거기에 대한 내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드린 질문은 다른 질문. 시공사를 선정하기 전에 어쨌든 이제 컨셉 계획 네네, 설계하고 맞습니다. 시공사를 선정하는데 그 네. 계획 설계 단계에서도 어쨌든 예산 공사가 있어야 만약에 계획 설계 가지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입찰을 했는데 저희가 원하는 그런 공사비가 안 나오고 저희는 예를 들어 450만 원을 해야지 저희가 계획했던 분담금이 나오는데 발주했더니 시공사가 뭐 한 550에 들어와 버리면 평당 100만 원이 엄청나잖아요. 그러면 발주하기 전에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정확치는 않지만 좀 검증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거죠. 네. 발주하기 전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전제를 좀 드려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제안드린 거는 사실은 저희가 이 리모델링 같은 현상 설계를 웬만하면 안 합니다. 이사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굉장한 리스크가 있어요. 현상 설계라면 가장 좋은 안내를 만들게 돼요. 차려하고. 그러다 보면은 여기 설산하시는 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상관이 없지만 다른 데는 바람을 이만큼 넣고 조합 설계 동의서를 받을 때면 점점 나빠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조합 설계 안 돼요. 처음에 너무 과하게 했을 때. 그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 저희가 원하는 거는 이미 조합이 돼 있으세요. 설산하시는. 그리고 이 자리의 성격을 저희가 고민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건 어떤 걸 보여드릴까? 그 부분에서는 사업적인 아이디어들 그리고
저희가 경험했던 부분들, 회사에 대한 부분들 이거를 단기간에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중간에 시뮬레이션 서비스를 해드리고 이런 가능성에 대한 걸 보여드립니다. 최종안이 아니고. 건설사 선정하기 위해서 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조합과 정말 많은 회의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사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어차피 계략적입니다. 이게 나중에 정밀 안전 진단하고 2주 철거한 다음에 실측을 하면서 보강공법이 바뀌고 어마어마한 그 절차들이 많이 있어요. 공사업의 변동을 줄 수 있는. 그래서 지금 시공사 선정하는 현실적인 단계는 유사 사례에 대한 계략 견적. 그 데이터는 어디든지 구할 수도 있고 건설사, 설계사들의 사례를 통해서 하는 정도입니다. 그거를 설계사무소에서 어디까지 제공해 줄 수 있느냐? 보강공법이나 이런 것들이 안 나기 때문에 정확하게 견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현실적인 부분은 유사 사례, 그리고 최근의 사례들, 그리고 물가 상승에 대한 것들, 이런 그리고 수익 중축이냐 별동 중축이냐 이거 유형별로 나눠서 데이터를 제공해야 되는 정도. 그게 저희 말씀입니다. 제가 네. 지금 나우도인 같은 경우는 워낙 많은 세대를 건축을 했고 또 경험도 많으시니까 그 유사 사례를 비추어 볼 때 대략적인 금액이나 이런 건 뽑을 수 있으려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실제로 공사를 했을 때 내력벽이나 뭐 이런 걸 많이 하기 위해서 보강공사 그런 내용은 빼고 대부분은 한 10% 내외로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그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어떻습니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10%를 얘기하시면은 그러니까 설계 대비 네. 그동안 유사 사례들 자재분이 다 알고 그거에 대한 계시잖아요. 자료를 통계로 해서 저희가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같은 이야기인데요. 그 유사 사례를 저희하고 비슷한 규모이고 뭐 특화 아이템도 약간 비슷한 성격의 이런 것들을 찾아서 실제 이제 뭐 설계가가 아니라 실제 시공사랑 계약해 있는 단가가 뭐 A 단지는 우리랑 비슷한데 조건도 좀 비슷한데 여기는 평당 뭐 480에 했습니다. 뭐 이런 정도의 데이터를 저희한테 좀 제공해줘서 저희가 판단할 수 있게끔 그런 거를 충분히 좀 확보를 할 수 있냐는 거죠. 네, 할 수 있습니다. 나우도인은 또 CM이 있잖아요. 네. CM 부서가. 거기에 원가 관리하는 부서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쪽에 좀 도움을 대형 설계사의 장점이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맞습니다. 서로 뭐 다른 직원들 그 팀에 가서 좀 도움도 받고 저희가 좀 원하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게 대형 설계사무소의 장점인데. 네, 이사님이 우려하시고 기대하시는 거는 충분히 가능하죠. 그래서 참 저희가 요즘 조합을 다니고 하면서 그 질문들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최근에는 이 설계 선정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 아까 정 이사가 저희가 건설회사의 종속이 안 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얘기를 자꾸 들어요. 조합에서는 재건축 대안 설계하면서 시향치밀한 것들 이런 걸 보여주는 것들 때문에 시공사 선정할 때 대안 설계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의젓하게 합니다. 조합들도 많이 하고. 그리고 거기에 또 종속된 설계사를 진입하고 그러다 보면은 거기에 맞게 공사비들이 올라가게 되고 나중에 본계약할 때 야금야금 또 올라가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래서 조합 내부에 전문 그걸 검수할 수 있는 인력이 계시고 또 최근에는 CM에 대한 필요성을 또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공사비 관리에 대한 것들 더 중요한 건 계약 관리. 건설사와 계약하는 부분이 초기에 잡지 않으면 힘들다.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얘기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기존에 이제 몇몇 건설사들이 리모델링 시장이 크기 전에 고가장을 했었는데 반가운 소식은 메이저 건설사들이 리모델링 쪽에 지금 많이 참여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경쟁이 치열할수록 가격은 떨어지고 품질은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가 절감에 대한 각 건설사의 견적팀들이 제안들을 또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사님 말씀하신 저희
CM이라든지 그리고 저희 기존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 자료들에 대한 것은 추후에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나우동이라는 회사가 굉장히 대단한 회사이기 때문에 아까 그런 것은 가능하다고 보지만 저희의 욕구하고는 좀 차이가 있었어요. 왜냐면 저희는 빨리 해야 되거든요. 빨리 하는 게 돈 버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수직 통축을 했어요. 그죠? 근데 타단지 별도를 같이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보면은 그다음에 타단지 같은 경우 다른 그 조합 같은 경우는 수직을 하다가 안 돼갖고 수평으로 가니까 시간만 또 낭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수직에 대해서는 의미를 적게 하고 있어서 정말 오늘 짧은 기간이지만 진짜 좀 무리한 요구일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수평중축 별동을 잘 지을까가 최고의 지금 현안이거든요. 그거는 좀 부족합니다. 아니 저희가 저희가 전부 대안을 두 가지를 대안 두 가지를 가져왔습니다. 수직하는 것과 별도로만 하는 걸 제가 가져왔습니다. 예, 보긴 봤지만 좀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별도로 있으면 기존의 세대가 이제 침해 안 받는 것을 저희가 최대한 없으면 이건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세대가 리모델링 특성상 그 집으로 그대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내 집을